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기간은 끝났고 그런데 아직 내가 보증금은 못 받은 상태에서 집이 강제 경매로 넘어가서 이제 소유자도 바뀐 경우에 임차인이 새로운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대항력의 존속 여부라고 할 수 있고요. 둘째는 그 대항력의 순위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여부입니다. 즉, 이 두 가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된 것으로 본다. 무슨 뜻일까요? 계약서상 기간은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법적으로는 임대차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돼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살아있다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승계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 내 대항력이 정말 살아있느냐, 그리고 그 대항력이 다른 담보권보다 선순위인가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대항력은 간단합니다. 집을 실제로 인도받아 점유하고 전입신고 마쳤다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해요. 이 대항력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즉, 소유자가 바뀌어도 나는 임차인이니 임대차가 계속되고 보증금 받기 전까지는 나가거나 열세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과 연결됩니다. 대항요건에 확정일자까지 더하면 경매,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거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매수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에요. 다만 배당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경매가 진행되고 새로운 집주인이 등장했다고 해봅시다.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째 시나리오가 대항력이 유지되고 그 대항력이 선순위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가 임차인에게 가장 유리해요. 임차인의 대항력이 경매의 기준이 되는 근저당권보다 먼저 성립해 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을 못 받게 되더라도 못 받은 잔액을 매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실무에서도 이런 이유에서 매수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인정한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보증기관 같은 곳들이 있겠죠. 이러한 보증기관이 잔액을 매수인에게 청구해 인정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포인트는 내 대항력이 선순위로 끊기지 않고 계속 유지됐는가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로 대항력이 상실되었거나 후순위인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좀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나가며 점유를 상실했다면 그 시점에서 대항력이 소멸하거든요. 임차권 등기를 마친 상태면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일단 이사를 나간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전에 있던 대항력이 소급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임차권 등기를 한 시점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내가 점유를 상실하고 그리고 새로운 임차권 등기를 하는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이 먼저 들어와서 선순위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경매에서 그 선순위 권리가 소멸하면서 후순위 임차권도 같이 소멸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매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없고요. 보증금은 배당 절차로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보증금을 다 채우지 못하고 부족하게 되면 잔액 회수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근데 반대로 새로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걸 원치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새로 매수한 사람의 자력이 충분치 않다거나 여러 가지 관계가 안 좋다거나 하는 이유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임대차 목적물이 이제 매매 등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뀐 상황에서도 나는 저 매수인과 얽히기 싫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경우 법리는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승계되는 임대차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경우 원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그대로 살아남게 되고요.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임차인 스스로가 직접 경매를 진행한 경우, 이런 경우 등을 이의 제기의 외형으로 인정하기도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명시적인 의사로서 이의 제기를 명확히 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인 지위를 매수인이 승계하게끔 해서 매수인을 상대로 잔액을 받겠다는 전략도 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그 승계를 거부하고 원래 임대인을 끝까지 쫓아가서 받아내겠다는 전략도 가능한 겁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서 비용, 속도, 회수 가능성 이런 점들이 다 달라지니까 전략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실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게요. 본인 사건을 스스로 점검할 때 다음 순서로 한번 살펴보세요. 첫째, 대항 요건 취득 시점과 관련해서 내가 집을 인도받은 날과 전입신고를 언제 갖추었는지인데요. 대항력은 그 다음날 0시에 생깁니다. 둘째, 대항력의 연속성과 관련해서 경매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전입과 점유가 끊기지 않았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부득이하게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 전에 반드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서 등기로 대항력을 이어붙였는지가 관건이 될 거고요. 셋째로는 선순위 권리, 즉 내 대항력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이 있는지 여부인데 만약에 있다면 경매에서 그 권리가 소멸하면서 내 임차권도 같이 소멸하고 대항력이 상실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경우 매수인 상대 청구는 어려워지고요. 배당 중심 전략으로 전환해야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확정일자 보유 여부입니다. 확정일자는 대항력의 요건은 아니지만 경매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새로 이제 이사를 가시게 되면 전입신고만 하실 게 아니라 반드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요즘에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온라인상으로도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주민센터에 가가지고 직접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크게 없는데 여러분들 중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빼먹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이의제기 전략입니다. 이제 새 소유자에게 얽히고 싶지 않다면 양도사실 안 뒤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명확히 표시해서 나는 계속해서 원 소유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겠다 하시면 되고요. 또 반대로 매수인에게서 잔액을 받아내려면 대항력의 존속과 선순위를 명확히 유지하고 이를 입증하는 쪽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젠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경매에서 전액 배당이 어렵다면 배당으로 일단 받을 만큼 받고요. 잔액은 매수인에게 직접 청구하는 혼합 전략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후순위 대항력을 갖출 위험이 크고 확정일자도 또 마찬가지로 늦거나 아니면 아예 없다면 배당 중심 전략으로 가되 배당 부족분이 거의 발생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배당 부족분에 대해서 원래 임대인을 통해서 이제 채권 추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병행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회수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거쳐야 되는 법적 절차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복잡해질 수 있고요. 그렇지만 조기에 보전 처분이나 압류, 추심 같은 것들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치 않는 경우에는요. 이의제기를 서둘러서 원 임대인의 그 채무를 살려두는 전략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소송 타깃과 추심 루트 등을 면밀히 이제 검토해야 되고요. 자력 유무가 관건이 될 겁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으면 임대차는 법적으로 계속됩니다. 대항력이 선순위로 살아있으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고 자녀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력을 끊기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이사 전 임차권 등기로 연속성을 확보하시는 것도 유의하시고요. 반드시 이사 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의 열쇠가 되기 때문에 경매에서는 배당 전략을 열어주는 키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승계를 거부하고 원임대인을 상대로 가는 길도 있으니까요. 이러한 점들 모두 이제 충분히 고려하셔서 소중한 보증금 문제없이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리엔 이재현 변호사였습니다.